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요입니다. 1월 시작 잘 하셨나요? 예. 저는 활기차게 1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2023년, 네, 개묘년, 네, 출발한 1월입니다. 예, 오늘, 첫 주 영상, 제가 요즘 올리고 있는 각성 이야기, 예, 각성 이야기 3편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3, 4편을 같이 올릴까 해요, 여러분. 각성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요. 저번 주 1, 2편 올리는 거 쭉 참고로 들어오시다 보면 제가 약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웹소설이 안 쓴 내용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도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꾸며가니까 여러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예, 최선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니까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요. 예, 함께 에너지 유지하고 예,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이다라는 착각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행운이 든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또 에너지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의식 성장이 항상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저 요즘 제 블로그에 가장 인기 많은 글 중에 하나가 그 엔젤 넘버 천사의 사인 넘버 하고 그 영어 글자들 사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 이제 제가 좀 그 해석해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기존에 그 우리 에이스 베일 선생님이나 그 두른발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이제 자료 갖다 놓은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각성하면서 제가 이제 본 숫자들 그 숫자에서 그때 왔던 현상이라든지 내가 알아차림했던 부분 이런 거 좀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엔젤 넘버 그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웹소설 3편, 지식편이 올라가는 3편에 예, 올려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말 우리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예, 알아차림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순항을 하실 거고 이게 차원 상승이 안 되면 그 현상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 세계, 그쪽에 관련된 것만 계속 보여줘요. 알아차림 할 때까지.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인이 왔을 때, X자를 보았을 때, Z자를 보았을 때, M자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을 암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알면 굉장히 도움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서양에 알려져 있는 그 영성 엔젤 넘버, 그 우리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거 보면은, 뭐 111, 뭐 222, 뭐 이런 식으로 3 플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서양인들 기준에선 서양인들은 3풀, 4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속 숫자로 나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평생 살아온 저의 삶 속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숫자 두 개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왔을 때 어떤 사인이다. 숫자 네 개가 왔을 때는 또 어떤 사인이었다. 그런 걸 여러분 알아차림하고 가시면, 여러분 각성하시는데 엄청 도움되고요. 어떤 거는 인간계에서 로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알아차림 못하시면은 그 에너지 주신 선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이거 행운 주시는 거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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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고, 또 좋은 곳에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시고 이래 하면 그 에너지를 주신 그 행운을 바로 받거든요. 그 로또 같은 일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기흉하복 냄새, 향기 갖고 점침 다 우리가 알아차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색깔 갖고도 우리가 알아차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그 엔젤 넘버 이제 그 3편에 올릴 거예요. 예. 오늘 그냥 조금 이따 올려서 아예 바로 공개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웹소설 갱이요 웹소설 3편에 가면은 극락정터 천상의 이야기 3편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제가 각성하면서 알아차림했던 부분, 그리고 또 그 널리 알려진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또 그 알아차림하고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경험하면서 또 걸어왔던 길 이런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공부가 되었던 부분 같은 거, 그런 거 올리고 있어요. 3편은. 그래서 우리 각성자님들한테 저처럼 영환이 먼저 뛰어가지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 방황하지 말라고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넘버 이따 숫자 저녁에 올라갈 건데 그것도 많이 좀 더 그 웹소설에 올리는 건 좀 더 글을 좀 정해와 조금 더 이제 규격을 잘 갖춰서 올리는 거니까요. 좀 더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되도록이면 띄어쓰기라든지 철자 좀 안 틀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오늘 이제 3편, 4편은 제가 이제 그 각성, 재각성 시작하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그 6살 때 차크라 꽃들이 그 막 이렇게 터져버렸던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번에 1편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아파 죽겠는데 6살 때 죽겠다는 아이를 그 구판을 벌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게 무슨 샤머니 집 시대에 참말로 엄마 아버지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구판 벌리는 것부터 이때 제가 정말 그 차크라들이 꽃들이 터졌거든요. 예,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우리 집들 뒷뜰 안에 굿을 버릴 장소가 마련되고 굿을 했다. 무당 한 명과 2명이 더 왔다. 한 사람은 나팔 같은 것을 불었고 또 한 명은 작은 북을 두드렸다. 무당은 양손에 징을 잡고 종종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면서 찡 하고 쳤다. 징 소리는 시끄럽고 요란했다. 꼭 스테인레스 세숫대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제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거, 6살 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게. 예. 어른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강 땅땅 찡찡 깽깽 무당들의 타악기 연주 소리. 그리고 그분들이 막 공중공중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웃겨가지고 어쨌든 상위에는 돼지 머리가 있었고요. 과일 같은 거랑 떡 같은 것도 있었고 무슨 큰 칼들도 막 꽂혀져 있었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굿을 한다니까 동네 그 아주머님들도 몇 분 오셨어요. 예. 그래서 무당 3명 그리고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 하고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3명 우리 가족 그리고 그때 이제 어, 남동생은 굉장히 어렸고요. 저보다 2살 어려가지고 4살이었고, 오빠는 저보다 1살 많아서 7살이어서, 큰어머님이 데리고 내려가셔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상앞 가운데에 앉혔다. 제가 이제 바로 똑바로 앉지 못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안아주셨어요. 옆에다 앉혀놔주셨어요. 붙잡아 앉혀주셨다. 기운이 없어 어지러워 앉아있기도 벅찼다. 예. 무당의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하나도 이제 뭐 보이지 않고, 저희 그 뚫 안에 이제 한쪽 현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이렇게 고엽나무가 있었어요. 고엽 뭔지 아시죠? 어린 감나무. 고엽나무라고 하면은 그 감나무 새끼 같은 게 요만한 게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엽나무랑 감나무가 많았거든요. 저희 집 뚫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른들 뭐 하는 거는 막 우리 엄마 막 이러고 아버지도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당들이 깽그랑 땅땅 깽그랑 땅땅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나무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나무 뒤로 하늘이 파랗고 봄날이라 굉장히 그리고 오래간만에 방 안에 아파서 누워 있다가 오래간만에 마당으로 나오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이제 그 감나무랑 감나무 뒤쪽에 그 파란 하늘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정말 신비적인 현상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꽃, 정말 세상에서 제가 이제 어리지만 그래도 저도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들꽃이든 뭐 꽃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세상에 처음 보는 정말 예쁜 꽃들이, 벚꽃보다 더 예쁜 꽃들이 크고 작고 굉장히 예뻐요. 정말 형형색이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막 주변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예쁜 꽃들인 거예요. 사실 이제 꽃이 피는 봄날이기도 했죠. 그때가 4월 좀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꽃들이 저희 이제 구타는 그 뚜란 우리 집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막 꽃이 꽃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뚜라는 옛날에 회색 시멘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집이고, 뭐 별다른 거 없고, 뚜란 쪽에는 그냥 그 나무, 고엽나무, 이제 안방 이렇게 쓰면 이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고엽나무 이제 좀 이렇게 좀 담장보다 조금 높은 나무, 그런 나무 하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 앵두나무라든지 이런 게 뒷곁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뒷곁이 지금 좁은 편이었어요. 넓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꽃 정원을 뒷곁에 갖추어 놓을 정도의 그런 크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우리 큰댁의 뚜란하고는 좀 달랐어요. 우리 큰댁 뚜란 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 꽃들이 우리 집 주변하고 위랑 이렇게 이게 제 차크라가 터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크라 꽃들이 터져버렸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고 순수하니까 그런 식으로 차크라가 터지는 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부엌 뒤뜰 뚜란 용도는 그냥 옛날에 시골집 다 그랬잖아요. 땔감 저장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 이제 겨울 김치를 저장해놓은 그런 거 있고, 또 무나 이런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좀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땅을 파가지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식품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 뚜란이었어요. 땔감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솔직히 겨울에 무 꺼내다 먹으면 정말 일품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무 굉장히 맛있어요. 저 지금도 이제 저장해 놓은 거 제가 이제 우리 저녁에 식구들하고 이렇게 잘라서 먹긴 하는데, 진짜 겨울무 달아요. 진짜 그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먹던 우리 집에서, 시골집에서. 그런데 뜰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쁜 꽃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날렸다. 꽃빛처럼. 눈이 내리는 것처럼 꽃들이 그렇게 꽃눈들이. 예. 무당들의 연주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라도 하듯이 꽃들은 날아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맑은 날 파란 하늘과 함께 춤을 추기라도 하듯 꽃잎들은 날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어린 내 눈에도 상당히 아름다운 현상이었다. 예. 그때의 아름다웠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 당시 그 기억이 제가 지금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희 뇌리에 박혀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했었는지. 이때 제가 차크라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기력이 회복되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스럼이 이제 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스럼이 심하게 6살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전체가 다 문드러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보다 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머리숱이 좀 적어요. 그리고 약간 머리통 모양도 이쪽은 좀 짜부러져 있고 이쪽은 좀 동그랗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었고 뒤통수가 일자예요. 계속 눕혀만 나가지고. 예. 이게 돌아 누울 힘도 없어서 그 이렇게 옆으로 누워갖고 벽지를 제가 뜯어 먹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흑벽지 이거 참 맛있었다고 한선지 지금 갖고 제가 저 사절지 먹지만 그 맛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가 몇살 누워만 있더라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뒤통수가 좀 짱구가 아니에요. 짜부돼 있어요. 일자에 벽 깎아절벽이에요. 뒤쪽이. 어쨌든 그랬고요.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긴 했는데 차크라가 터져서 건강 회복한 것 같아요. 전 차크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굿 덕분이라기보다는 그 머리에 그 혼역도 아니고 마마도 아니고 천연두도 아니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염증은 염장입니다. 왜냐면 그 제가 의료인이니까 웬만한 이제 저 기본 상식 저도 있잖아요. 이게 수두도 아니고 수두는 제가 좀 더 커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두도 아니고 혼역도 아니고 혼역이면 이렇게 뽕뽕뽕 파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곰보딱지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에 제각성 때 또 경험한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 피부요. 그게 이제 가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간염이 좀 심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물이 나와서 또 옆으로 옮기고 진물이 나와서 옆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지루성 피부염 그런 건 아니에요. 염증이 아무튼 굉장히 심했어요. 염증 증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제 머리에 막 새살이 막 돋아나면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되긴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차크라가 꽃이 터진 이후로 무당들 덕분에 깡그랑 땅땅 그래가지고 저희 차크라들이 놀랬나 봐요. 그게 다 개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경험 6살 때 이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죠. 아니 그 아기가 아프면은요 그 항생제를 썼더라면 뭐 금방 나았었을 것인데 그때는 그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런 문화를 하셨는지 참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저는 지금 저때 그런 거 좀 참 걔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좀 참고는 하고 온세도 보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저는 참고만 하지 그렇게 막 맹신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고 뭐 아무튼 뭐 응? 그렇게 우연히 회복되었어요. 예. 회복될 때가 됐으니까 회복된 거죠. 솔직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굿 효연 보았다고 막 좋아하셨고 그때 이후로 제가 6살, 7살에 저한테 좀 특이한 재능이 좀 생겼어요. 그 뭐냐면 제가 어린 나이이고 그 굉장히 시골에 살았잖아요. 미술학원 같은 것도 저희 동네는 없었어요. 그 인근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큰 시내에나 나가나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는 미술 학원에 다녔거나 아니면 그림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처럼 그림을 좀 애기인데도 좀 곧잘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오빠 입학하고 제가 7살 때 오빠 일기 제가 대신 그림 그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예. 재능이 굉장히 그림 그리기 재능이 올라왔고 상상력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6살 그때 그러고 나서 6월달, 6, 7, 8 여름에 저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냥 깍두기 노트 이렇게 쓰면서 나도 모르게 기억, 니은 이러면서 6살 반 만에 제가 한글을 그냥 제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린 그림들이요. 상상해서 그랬다기보다 제가 뭔가 맨날 아름다운 걸 좋은 걸 보니까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애기가 그리는 그림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표현은 그런 대로 해냈어요. 그래서 막 아름답고 멋진 왕자님, 공주님 이런 거 많이 그리고요. 저희 집은 그 당시에 테레비도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동화책을 읽었겠습니까? 테레비도 없던 집에서 왕자님, 공주님을 제가 6살짜리가, 7살짜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어서 학교 책을 보아서 알았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해서.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뒷곁하고 뚜란 쪽에서 그렇게 예쁜 막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계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그림으로 이제 내 딴에 그림으로 이제 막 극적극적 오빠 연필로 이제 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골
집이 집이 시골이고 저희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의 재능을 오히려 걱정하셨죠. 예. 뭐라 하셨냐면은 어린 저한테도 그림 잘 그리면 못 산다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 내려오는 말씀을 환장이들은 못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흐뭇해 하시면서도 좀 그러셨고 제가 이제 자라면서도 이제 그 옛날에는 전기 아낀다고 방 하나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흑백 테레비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여놨을 때 흑백 테레비 화면 이렇게 지직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제가 그 속에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혼내시진 않았어요. 미안해 하셨지. 못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그림 굉장히 어렸을 때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창작 솜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희 타고난 재능 주셨던 부여받은 재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보면 각성인들은 예술가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굉장히 창작하는 사람들은 이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술가들이 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국 유명한 그런 판타지 감독들님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각성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바타 감독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일부러 이렇게 각성도 하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우리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삶을 좀 더 유용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어린 눈에 솔직히 그게 이제 부여받은 재능이고, 상상력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려내고, 그것을 인간계에 다시 도입하는 창조자인 것이다. 어린 창조자. 예,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또 정말 아름다웠던 세상은요. 저희 집 대청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이제 그 뒤쪽에 이렇게 요만한 문이 있는데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는 이제 사람 키 반 정도 되는 뜰한 뒷뜰 문이 있는데 그걸 열면 뒷곁에 이제 또 그쪽에도 또 작은 고염나무가 이제 이렇게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장미덩굴 한 이만한 장미덩굴 나무가 있고 그 앞쪽으로 백합나무가 한 6개 심어져 있었거든요.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날이었는데 제가 한걸 깨칠 때예요. 이게 여름날 저 혼자 이렇게 받아쓰기 나 혼자서 기야 이야 이제 이러면서 이러고 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러고 놀 때인데 이때 이제 백합꽃 향기가 굉장히 향기로운 곳이었어요. 우리 대청 마루가 예. 디켓에서 들어오는 여름날 백합 향기가 그래서 여러분 백합꽃을 저기 하면은 되게 백합꽃은 순수함을 말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영성인들에겐요, 이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 연관성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계가 평정이 돼야 저쪽도 평정되고, 저쪽이 평정돼야 인간계도 평정되는 게 저희 같은 이 인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린 저한테도. 그래서 근데 사실 고염나무 뒷곁에는 그거 외에는 울신년스럽고 저 위에 있는 뒷집이 다 보이고 산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별다른 게 없는 집 뒷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냥 평범한 시골집이에요. 그냥 담도 없고 대문 좀 앞쪽에 있고 뚜란 좀 그런 저는 시골집이죠. 근데 상당히 그게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꽃밭이었어요. 예. 천상의 세상이었고 거기서 비춰지는 거랑 우리 뚜란 쪽에서 가끔 너무 아름다운 그런 현상들 뭐 이렇게 보이면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밤에 잠잘 때 예쁜 꿈 정말 재밌는 꿈 꾸면 그 다음날 또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런 거고 특히 더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윗집으로 올라가는 옆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그냥 흙길이고 그렇게 넓은 길도 아니고요. 우마차 하나 정도 다닐 정도의 좀 길이고요. 그 길가 굉장히 양쪽 길 옆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양쪽으로 막 만발한 길로 제 눈에 맨날 보였어요. 예. 겨울에도 그랬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길은, 윗집으로, 이제 윗집이 하나, 둘, 한 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솔직히 거기 실질적으로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잡풀들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란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거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쫙 이렇게, 이렇게 막, 예쁜 나무들과 꽃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꽃들도 막 옆에 막 이렇게. 저는 맨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앉아갖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합꽃 향기가 굉장히 진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종종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머리 아파 이제 이렇게 이제 쉼없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하시더니 어느 날은 우리 엄마가 뒷곁에 백합꽃 나무 모두 뽑아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엄마 왜 내 백합꽃 뽑아버렸냐면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백합 향기 때문에 너가 머리가 아픈 것이라면서 그래서 뽑아버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엄마가 백합꽃 나무를 뽑아버린 이후로는 저의 뒷곁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사라졌어요. 각성인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향기와 저희 제3의 눈 상당히 연관성 깊어요. 예. 저의 차크라 향기였단 말이에요. 예, 순수함. 백합꽃 향기, 아카시아 꽃 향기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예요. 여러분, 우리 각성인들한테 도움되는 향기고요. 백합꽃 은은하게 향기 맡으시면 좋습니다. 아카시아 향 되게 좋습니다. 예. 아카시아 향기는 용궁의 향기고요. 이 백합 향기는 지상의 향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엄마가 저의 백합 6그루 나무를 뽑아버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의 뒷곁의 아름다운 세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여름 이제 6월달 저기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덩쿨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도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제가 우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쇠터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쇠터를 짜가지고 이제 큰 장에 가서 이제 넘기고 엄마가 부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갖고 저한테 미안해서 12색 크레용 사다 주셨어요. 저 엄청 행복했어요. 그때 그 기억 못 잊어버려요. 12색, 야, 크레용, 예. 이제 문드러지도록 썼어요. 예. 그래서 이때 시작된 그림 재능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잘 그리진 못하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각성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병학해서 나가 놀기보다는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던 저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입학하고도 또래보다 훨씬 머리 하나 작았어요, 제가. 키 크고 이제 키도 작고 덩치도 되게 왜소하고 말라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입학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넌 뭐가 급해서 벌써 이렇게 학교에 입학했냐 이러시면서 하는 소리 하고 이 소리를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소리 맨날 들었어요. 너무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 작아가지고 요만해가지고 자라지 못해서 아파가지고 맨날 허약해서 그렇게 작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신기한 게 16살 때 우주 아버지 세례식 받고 나서 16살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그때 봄하고 제가 방학하고 2학기 계약을 했는데 중3 때 여름방학 때 키가 10cm 이상 훌쩍 자라버린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쭉 그냥. 예. 그래서
그 선생님 교단 앞에 맨 앞자리에 앉다가 맨 뒷자리로 이제 조정을 해서 뒤로 가서 앉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선생님의 침폭탄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쨌든 요런 정말 저는 어릴 때 이런 정말 특이한 저희 타크라는 이런 식으로 터져버렸고요. 그러면서 향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분 제가 유니콘은 언제 왔냐면은, 제 기억상 9살 때였던 것 같고, 그 여름날 밤인데, 9살 땐가 10살인데, 그러니까 만 9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름밤인데 좀 약간 좀 장마철이에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웠는데 저희 집 위로 흰 말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는데 제가 자각몽이죠. 그래서 그더니 저희 집 그 파란 그 기와 지붕 위로 내려와 앉더라고요. 그더니 우리 집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요. 제가 누워있는 저희 사랑방으로, 건너방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더니 저를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를 톡 태워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순간 나가가지고 저를 태우고, 저희 이제 동네 그 강이 있고, 강줄기가 있고, 논이 쫙 평야가 있었거든요. 김포평화 유명한 거 아시죠? 강화 가기 전. 거기를, 근데 걔가 분명히 말이었거든요. 백마? 근데 앞에 뭐 이렇게 달렸어. 근데 이제 걔가, 근데 나를 뛰는데, 땅을 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떠 있어요. 걔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 이제 말이 달리듯이 하는데, 이렇게 한 1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얘가 달려요. 길은 바닥에 있고. 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각몽하고 꿈하고 전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1m 정도 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그렇게 이제 날랐어요. 밤새 둘이 그러고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와,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저의 유니콘은 저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50이 넘도록 아름다운 세상 함께 해주고요. 여행도 자주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 관련된 일에 우리 집에 경사가 있으려고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유니콘이, 이름 마르코예요. 마르코가 이번에 재각성하면서 저한테 마르코라고 가르쳐 줬는데, 날아와서 저를 등에 항상 태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인생은 9살 이후로 이렇게 유니콘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니콘이 저를 등에 태우고 키워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재각성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재각성하면서 알아차림한 게, 그 유니콘이 나의 마르코가 나를 태우고 다녔던 곳이 극락정터 세상이었구나, 천상이었구나라고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2살 늑막염에 걸렸어요. 5학년 때.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날을 어머니는, 제가 이제 감기처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입을 덮어주고 방에다 막 불을 뜨끈뜨끈하게 계속 지피는 거야, 일주일을. 그런데 저는 낫지 않고 점점 열이 더 올라가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아팠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때가 이제 5학년 겨울방학이었고요. 제가 점점 더 이제 허약해져가지고, 계약하고도 6학년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이제 이렇게
그 결핵 검사를 그 당시에 이제 무료로 해줬거든요. 우리 학교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결핵 퇴치 뭐 이런 거, 그 운동을 벌리던 시대니까 70년대. 그리고 그 결핵 검사 보건소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반응이 티벨크리닌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 검사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두꺼비등처럼 이렇게 물소포가 잡히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 선생님들이 꼭 그 병원에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예.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때 이제 6학년 학기 초에 한번 학교 며칠 가고 그때 이후로 한 달 동안 제가 집에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더 아파졌어요. 5학년 겨울방학보다 더 많이. 그래서 또 죽을 것 같았죠. 숨을 못 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 대신에 정신 차리셔갖고 등에 업고 어머니 들쳐업고 인근 시내 병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엑스레이 결과가 늑막의 폐 전체 배 복강에 물이 차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심장쪽만 이만큼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죽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제가 제 눈에도 이렇게 봐도 갈비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설명하는데 저 엄마 등에 이렇게 하고 지대고 있는데 증세가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어머님한테 저한테도 알아듣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는 이게 늑막염이라는 건데 결핵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옛날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지금 이 상태로는 가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고 이대로 큰 병원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 사망 선고 비슷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모든 종합 검사 결과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선생님이 우진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막 엉엉 우신 거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애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막 이러시면서 막 그래서 거기 그 대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엄마가 막 그 바닥에 막 선생님한테 비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완전 통곡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보시기에도 제가 이제 집으로 보내기도 위험하고 또 큰 병원으로 이송하다 또 어떻게 될까 봐 흔들리니까 버스 차들이 옛날엔 차가 덜렁덜렁 막 이랬단 말이야. 그 옛날엔 길도 그렇게 그 도로 시설이 좋은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저희 시골 들들들들들 인천 시립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중에 제가 그 흔들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죽어도 병원에서 이제 저기 하라 이러시면서 이제 입원을 이제 그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비니까 이제 그날부터 그냥 사실 의미는 없지만 치료는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어리니까 이제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치료를 시작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저희 등에서 매일 굵은 바늘로 이제 그 늑막 천자라는 걸 해요. 바늘 박아갖고 폐에서 물을 옛날엔 유리 주사기였잖아요. 지금 플라스틱 주사기 그걸 지금은 이렇게 호스를 박아서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박아서 이제 저희 이제 이쪽 등 쪽에서 이제 그걸 늑막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이제 그 안에 고인 걸 뽑아내는 이제 의료 행위를 이제 해주셨죠. 근데 그 바늘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팠어요. 굉장히 굵은 바늘이 들어가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등 쪽에서 천자 시술을 받고 어머니 등 옆에 병실로 오면 기직맥진에 있었다. 그때는 병실도 연탄불로 난방을 하던 시대고요. 일주일이 되니까 제가 점점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앞이 막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맨날 그러던 내가. 그래서 사실 아픈 동안에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늘 검은 세상이었어요, 제가. 예.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던 제가, 이게 아픈 동안에는 그냥
음의 세상에 있었어요. 예, 그 어둠 속에. 그래서 자고 또 자고 막 그때 정말 그렇게 아프니까 한 달 이상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눈앞이 환해지면서 다시 빛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그 정신이 들고 나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요. 그 양념이 가미되지 않은 짭조름한 조개젓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조개젓을 사실 먹고 제가 정신을 차렸죠. 예. 그래서 강화했어요. 강화 거기가 엄마가 강화장에 나가서 병실 난방 옛날에는 이제 그 병실도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탄불을 떼는 그런 그런 식으로 병실이 옛날엔 돼 있었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누울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 연탄 그 난방용 연탄에다가 그 따뜻한 흰쌀밥을 하셔가지고 종이에서 얹어서 먹여주셨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영성인들은 흰쌀밥이 보약이에요. 예, 요거랑 배추김치랑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안에 누워있는데 엄마 막 혼나는 소리. 미안. 우리 엄마 혼내는 게 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환자를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주의를 주신 거니까 그런 기억. 그렇게 이제 퇴원하고 나서 병원에서 6개월간 학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6학년 올라가고도 저는 가을 돼서야 이제 10월 달부터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체력도 약해가지고 그때도 그 몸이 그러고 나왔으니 뭐 체력이 좋았겠습니까? 예. 키는 나보다 이만큼 작아 어깨 하나 작아가지고 머리 이상 하나 이상. 그래서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명상 상태, 기면 상태 그런 날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여지없이 저의 유니콘 마르코가 날아와서 저를 등에 태우고 정말 우리 동네 인근 여기저기 그리고 산 위에도 올라가고 도시에도 나가고 막 이런 즐거운 경험 진짜 많이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저의 유니콘 이름이 마르코인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50살까지는 몰랐고요. 이번에 재각성하면서 내 이름은 마르코야 라고 이번에 날아 올라가면서 저번에 우리 마르코가 날아 올라가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도 이제 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떠난 것 같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그랬다. 여전히 내가 본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마르코가 여행시켜주는 거 그거 그림을 제가 만화로 막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만화책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가을에 다시 학교에 가고 그림 솜씨가 더 좋아져가지고 그 나의 그림이 학교 복도에 걸리기도 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하고 그림 잘 그리고 책 좋아하던 나는 나름의 만화책도 만들어서 친구들이 읽을 수 있게 만화책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에 그린 그림은요, 쥐 가족들 이야기였고요, 쥐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각성해서 쥐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각성자는 동물농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쥐는요, 그 상당히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그 계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세상은 그 쥐들이 한복 입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왜? 엄마, 아빠, 그 애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쥐 두변 동물 마을도 있고요. 그 쥐 마을이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때 이후로 좀 16살 때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쥐 가족 그림 잘 그렸어요. 예, 지금도 제가 그때 그린 이 쥐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 쥐 가족 색동저고리 입고 있고요. 이런 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극락정도 세상도요. 인간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지들이 사는 세상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고 그걸 또 이제 만화책으로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였죠. 그리고 이제 16살에 여름방학 때 하늘에서 우주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내 머리에 세례를 해주고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정확한 영성인 삶이 시작되었어요. 세례식 받고 나서. 예. 그 이후로 저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 28가지, 29가지. 예. 그래서 다시 재각성하고 또 재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16살 아버지 아버지 세례식 받은 게 첫 번째 신일합일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49살 2019년도 7월 이때 또 대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각성 시작.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각성에 대해 유니콘, 봉황, 주작, 불새용, 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다. 예. 예, 아름다운 판타지 세상 꿈을 많이 꾸며 살던 사람이다. 살아오면서 분명한 것은 봉황이나 유니콘 용들을 보인다는 여지없이 좋은 행운과도 같은 일들이 인간계에서 생겼습니다. 예. 항상 걔들이 보이면 행운적인 일이 많이 생겼고 항상 지복이 가득했다 제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삶이 제가 이런 행운의 지복이 가득했던 것은 9살 이전 각성인이 살아온 제 6살 때 차크라가 터져버리면서 차크라가 개화됐다고 표현해야 돼요. 개화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고 아무나 제가 위에 말한 저는 신비적인 그런 동물들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성인이 되고 이제 35살에 2차 친일합일 일어나고 37살에 저의 몸 1년 반 후에 저의 몸 외부에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제 생겨서 모카바 안에서 제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외부의 나쁜 에너지들로부터 제가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요 19년도에 이제 여름에 시작된 거고요. 재각성 이번에 그리고 나는 제가 그때 이제 나는 은퇴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요가 이제 실버 요가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어서 요가를 잘하니까 제가 요가 좋아하고 요가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자격증이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50 되기 전에 나 뭐 하나 자격증 하나 갖자 이제 이런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제 결심해서 실행에 옮기죠. 이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영성이 무슨 일인가 일어나려면 그 결심이 에너지 흐름 결심을 하게 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요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이제 차크라가 터진 거예요. 남편이 상당히 반대했어요. 예. 남편 말 그냥 요가나 하고 살지. 예? 막 저를 막 뭐라 나무라고 했어요. 저희 신랑도 항상 그런 반대예요. 제가 뭘 한다 그러면. 근데 전 지지 않아요. 내 맘이에요. 자기가 뭔데? 내 인생을.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 인생, 요가 인생에서 무엇인가 작은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자격증을 취득하러 이제 한양에 입성합니다. 한양에 갑니다. 1박 2일이었고요. 첫날은 선생님을 뵙고 공부 머리에 쥐가 났다. 피곤했다.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안 굴러갔다. 예. 그나마 요가 인생 16년 차라서 그동안 공부한 이때가 16, 29년 지금 저 요가 20년 차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부한 결과는 좋았다. 예. 선생님은 나의 이제 차크라를 알아보셨고 선생님도 차크라인이었다. 예. 참으로 맑고 선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피곤함이 이끌고 딸네 집으로 제가 가는데 전철 안에서 제가 12년 반 동안 갖고 있던 저의 피라미드 차크라가 터져버렸어요. 예. 36살 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우주 에너지 내려와서 저의 리원이가 내려와서 저의 심장 안에 들고 그 이후로 이 생긴 피라미드 차크라 덕분에 제가 항상 이제 힐링을 시켜주며 항상 행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를 통해서 막 우주 에너지가 이제 가끔 내려와서 힐링 시켜줬어요. 이것이 저는 이제 이때 이것을 에너지 충전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예. 그래서 차크라가 터져버리니까 하늘 에너지가 그냥 광폭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나를 비롯한 전철 안에 빛으로 가득 찼다. 예.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아는 거. 이게 참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이 공갈 판타지가 아닌데 그죠? 아무튼 그런 경험. 네.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 터져갖고 광폭하는 에너지를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폭포수 맞는 느낌 여러분 아세요? 그런 시원은 했는데 그걸 맞으면서도 내 차크라가 왜 터져버렸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살짝 너무 놀란 현상이었어요.
그 30분이 넘게 그러했습니다. 전설에서 딸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들이 이제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 소고기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저녁을 사주는데 우리 아들 때는 엄마가 서울 왔다고 자기 때는 효도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그 차크라가 터졌고 놀래가지고 기가 빠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맛있다 고마워 하고 이제 말하긴 했는데 사실 많이 먹지도 못했고 카르마가 느껴졌어요. 소고기에서 죄 짓는 거 살생. 그 전까진 안 그랬는데 그래서 무사히 다음날도 이제 수업을 가서 마치고 자격증을 이제 시험 훅 패스한 거예요. 통과해가 자격증 받아들고 이제 왔는데 그 두 번째 날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특이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수업을 같이 받으러 온 다른 이제 수강생이요. 저를 보더니 이분이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들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도 아닌데 계속 변이 나온대요. 그 자기 아무 소화 안 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수업도 못하고 막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승님이 그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경화님 덕분이라면서 막힌 차크라가 경화님 덕분에 뚫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화님께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도 그러시는 거죠. 내 속에 이렇게 많은 변이 있을 줄은 그냥 응? 변비는 조금 있었지만은 자기가 매일매일 본을 못 보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시원하다 이러면서 좋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 굉장히 하루 종일 배가 나중에 호쭉해지셨어요. 근데 설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이거 알아차림하지 못했어요. 예. 제가 이 차크라가 터지고 어떻게 제각성이 내가 발전해 나가질 거라는 걸 저는 이날리엇 그 대변혁이 일어난 날들이 올 거라는 걸 제가 이때는 알아차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각성이 되고 지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수십 년 알아차림하지 못하며 살았다. 이제 제각성에선 알아차림했다. 그랬더니 차원 상승이 일어나 모든 과정은 수년간 경험했다. 모든 과정 제가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본연의 나로 내려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제 6화 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분의 자식이라는 거, 천인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사는 날들은 젊은 시절의 소각성자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내가 아니라 다른 나가 되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이제 댓글 달린 거 웹소설에 댓글 달린 거 답해 드릴게요. 출신 요거 댓글 질문이 각성되면 돌아가신 분들도 보게 되나요? 답해 드릴게요. 네, 봅니다. 예. 네, 그런데요, 그러한 이유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귀신이나 이렇게 조상을 봤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무슨 제사가 있으려거나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인다든지 아버지가 이런 꿈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조상이나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각성자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침, 그러니까 즉 교육시키고자 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일어난 환영의 그 현상에서 분명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종류의 메시지인지를 알아차림하면 각성은 차원 상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조상 그런 거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보이거나 이런 건 그렇진 않고 그 어떤 각성 차원 단계가 올라갈 때 딱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가져야 할 의식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잠깐 이제 할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각성자의 정신을 그렇게 막 조상이 보인다 이렇게 혼미하거나 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아름다운 거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제 남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죽었거든요. 저희 남동생은 저의 가슴에 묻어둔 슬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번에 재각성하면서 삭히기 힘든 감정 사념체가 바로 이 남동생 슬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요렇게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는 제가 그 과거로 저를 데리고 가서 너무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체 이탈이죠. 예, 저를 데리고 가서 그, 그 외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귀엽고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살던 집, 그 속에서 나에게 교육시키고자 한 것은요, 우리 할머니처럼 자애롭고 사랑이 깊은 사랑을 가르치려고 함이었어요. 그 당시 차원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한 2번인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감이라는 거. 부성의 책임감. 이 책임감이란 부분을, 저도 부모잖아요. 이번 각성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다, 성철 스님이 후회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성철 스님 하는 것 요즘 이제 웹소설에 올리려고 지금 정리 중에, 조금 더 다듬고 있는데, 그 돌아가실 때 딸을 이제 버리고 입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셨잖아요. 그거 바로 그런 책임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책임감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맨날 술만 드시고 꼰대, 돈도 안 벌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아무튼 뭐 가족에 대한 무책임, 이런 부분인데, 아버지가 좀 일찍 스물 하나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준 이유가 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저한테, 제가 너무 영혼이 붕 떠서 이 의식이 붕 떠서 다 버리고 저런 데로 절로 가버릴까봐 저한테. 그리고 이게 시바신의 의식이거든요. 시바신이 책임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더 크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책임감이라는 걸 교육시키고자 할 때 아버지가 보였고요. 그다음에 죽은 남동생 경우 한 2-3번 보였는데, 이게 나의 감정 사념체, 이 슬픔 사념체를 정화할 때 보였어요. 나중에는 남동생이 보이니까 울음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무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저는 이렇게 죽은 일을 경험을 했고요. 가족. 그래서 죽은 가족들의 미래에 환상한 삶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련과 정을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예. 사랑, 예. 큰 사랑, 슬픔, 사랑의 슬픔을 끊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희 남동생 미래에 환생한 거, 우리 동생은 백인으로 태어났고 미래에 150년 후에 굉장히 행복하게 거기 부모님들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고요. 좀 더 성장해서는 우리 동생은 엔지니어가 돼서, 우리 동생이 손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돼서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예. 갔더니 누나 왔냐 하면서 저한테 맛있는 미래에서 먹는 음식도 대접해 주고요. 좀 자신이 사는 집도 구경시켜주고, 좀 더 커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 집도 저 데려가서 아파트 같은 곳인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그런 시골집 같은 곳인데 약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미래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도 동생 잘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슬퍼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차림했습니다. 예. 그래야 내 가족이 환생한 미래에서 굉장히 잘 살지. 이쪽에서 자꾸 제사 같은 거 막 너무 애꿎지하고 끌어주면 안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 네, 여기서 내가 우리 동생 부분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화하는 것은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 행성에 와서 과거 전생하고요, 지금의 현재 이 모든 것을 재개편하는 상황이라는 걸 바르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영적인 능력이 크게 이제 올라와서 무속인들처럼 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바른 샤머니즘적인 해석보다는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바른 의식 차원을
가져오시는 게 여러분 각성에 도움되실 거고, 그런 샤머니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 차원에 갇혀요.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이 능력은요, 나의 삶의 예지 능력으로 굉장히 커지는, 증대되는 이런 간사한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선대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나요? 그런데 맨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몇 번 보이진 않지만 정말 의식 차원을 정화해야 될 때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 보여지는 부분에서 나한테 무엇을 알아차림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 그 가장 지금 현 삶에서 슬픔을 끊어내는 그런 마음과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정화되는 슬픈 감정, 요것을 알아차림해야 될 때, 저희 외할머니를 보여준 이유는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예, 이 부분, 네, 나도 가족을, 그 할머니가 가족을 사랑하시는 만큼 가족을 사랑해라. 이런 잘못된 사랑하지 말고 바른 가족 사랑을 해라. 이런 암시잖아요. 예. 또 이런 식으로 우리 각성자에게 이제 이런 현식으로 저는 왔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 말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편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났네요. 2편은 다음에 올려야겠다. 4편은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만하면 재밌죠? 이 차크라 꽃이 터지는 과정하고 그 천상의 향기, 아카시아 향기랑 백합화 향기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예. 지금까지 갱이어였고요. 계속 이야기 나가지니까 잘 궁금한 거 언제든지 블로그 댓글 달아주시고 웹소설도 기회가 되시면 저는 뭐 인기 없는 작가라서요. 어쨌든 뭐 한 분이 읽든 두 분이 읽든 일단 뭐 저는 뭐 한 분이라도 정말 요즘 바르게 올라오고 계신 분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분 블로그에서 계속 댓글 대화 나누고 있는데 맑음이 너무 전해집니다. 예. 네, 자기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순수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그분이 그 순수하고 맑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단계가 올라와 계시거든요. 예. 양신도 임신을 하셨던 경험이 있고 뭐가 자꾸 위로 달린대요. 지금 하늘 염주 다시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3의 눈 종류별로 제가 좀 참고하셔라라고 보시라 했는데, 요즘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도움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맑게 갑시다. 예. 사스라라 꽃이 상당히 열매 이파리 접시꽃을 가집시다, 여러분. 예. 갱이어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그 8일날 심날 동네 어르신들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리미리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종일 그 소머리 고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성인으로 보면은 마음은 좋진 않죠. 그죠? 살생이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또 인간계 쪽으로 의식을 내려야,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천상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계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무관지역에 의식이 내려와 있어도 나쁜 거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저의 차크라 꽃들이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날았듯이 우리 의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날아다닙시다. 어쨌든 뭐 소고기 저 머리 고면서 기도를 하면서 해야겠죠. 예, 그거 너의 희생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 먹고 건강해지면 좋겠다.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해야겠죠. 예. 지금까지 갱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